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박은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주로 이제 가사와 이혼, 불륜, 치정, 이런 사건을 많이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제 새해가 돼서 13년 차 변호사고요. 주업은 변호사, 부업은 유튜버. 아, 유튜버요? 네. 채널명 뭡니까, 그러면? 채널명 변호사 언니. 오, 좋다. 명 잘 만들었다. 아, 그래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뭐 다른 뭐 예능 출연하고 하면서 느꼈지만 네. 이혼과 얽힌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게 다 돈과 너무 많이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변호사님을 찾아가는 거구나.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 못 하겠구나. 그래서 저도 좀 이게 궁금한 것들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초대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최근에 보면 이제 그룹 회장분들도 이혼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재벌가 중에서 이혼한 회장님들 꽤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근데 최근에는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건 사실은 SK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의 이제 1심 판결이 5년을 지리하게 끌다가 이제 판결이 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말이 많죠. 절대 금액으로는 재산 분할을 남편이 아내 쪽에다가 665억을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제 그 금액이 작다 크다 이제 말이 많죠. 왜냐면 처음 청구한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최태원 회장 쪽에서 먼저 이혼 조정이라는 걸 신청을 했어요. 이혼 조정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일단 만나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때 당시에는 아내 쪽에서는 이혼 자체에 대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아예 거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서 공방이 지속이 되다가 소송으로 넘어가서도 1년 넘게는 아마 그 노소영 관장 측에서 계속 이혼을 거부한다. 가정을 지키겠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이혼 기각을 원하다가 2019년도 말에 돼서야 이제 자기가 이제 반소를 청구하면서 반소는 뭐냐. 내가 오히려 이혼 청구를 이제 하고 내가 위자료를 받고 내가 재산 분할을 청구한다.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고 22년. 거의 3년 만이죠. 1심 판결이 겨우 난 것이죠. 궁금한 게 원래 이혼 소송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 그래도 보통 우리가 소송이 딱 접수가 돼서 소장이 접수가 돼서 첫 번째 법원에서 만날 때까지 보통 3, 4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재판은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 몇 번만 해도 금방 1년이 후딱 가죠. 그러면 이제 거의 5년 걸려서 1심 나왔으면은 2심, 3심까지 하면은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이 걸렸죠. 그럼 배상 판결 나온 게 600억 정도 나왔잖아요. 네네.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절대적으로 거의 그 최태원 회장 쪽에서 완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내가 계속 이혼을 끝까지 거부했다고 하면은 어땠을까요? 못했겠네요. 이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종 판결을 봐도 남편이 아내 쪽에다가 먼저 제기한 소송을 본소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내가 남편 쪽에다 제기한 소송을 반소라고 하는데 판결문을 보면은 본소가 아니고 반소에 의해서 이혼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혼이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죠. 근데 왜 반소를 제기했을까요? 이거는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혼이 기각이 되고 계속 법률로는 유지할 수가 있었겠죠. 이게 사실은 SK 경영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또 혼외자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남편 쪽에서 법률론을 유지하더라도 자기에 관련된 그 지배구조 관련해가지고 SK 주식을 증여나 상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전혼에서 태어난 이제 자식분들이 3분이나 계시고 다 SK 계열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은 어쩌면 장래에 이미 SK의 승계권을 이제 예약하신 분들일 수 있죠. 다른 데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걸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쟁자가 여러 명이 된 거죠. 옛날 그 조선시대로 치면은 이제 그런 거네. 좀 경쟁자 늘어나오면은 이제 누가 진짜 적자야 이러면서 왕건의 아들 같이 그쵸.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노소영 관장 입장 측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었겠죠. 그쵸. 법률을 유지한다 한들 이렇게 자기 거를 줘서 자기의 승계를 이제 자기의 이제 본처 자식이 아닌 다른 쪽에서 이제 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확실한데 의결권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이 법률 쪽에서는 SK 주식이 재산 분할이 될 거라고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낮았어요, 솔직히. 대부분 다 특유 재산으로 빠질 거라는 예상이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혼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반소를 제기를 해서 어찌 됐든 간에 한번 싸워보고 거기에서 주식을 얻을 수 있으면
어떤 작은 가능성이라도 믿고 반소를 제기를 해서 왜냐면 그게 정확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건 명백하게 주식을 현물 분할로 해달라는 명백한 이 청구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기재산으로 네네.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네네네. 투기재산이 뭔가요? 투기재산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이제 공부하셔서 아시는데 투기재산은 이제 부부가 있으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형성한 재산이거나 혹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도움, 상속, 증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형성한 재산을 이제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할 때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 빠지는 게 원칙이기는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사건에서도 그 남편의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다 빠져서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미 결혼 전에 해놓은 자산이다. 결혼 이후에 이제 형성을 했는데요. 그것이 그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라는 취지였고요. 그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더라고요. 최초의 그 SK 주식이라고 하는 대한텔레콤의 그 주식에 이걸 어떻게 형성했는지 정말 증여받은 것인지 아내 쪽에서는 아니다. 그거는 남편이 돈 주고 산 거다. 뭐 이런 식의 다툼들이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2심, 3심으로 네. 갈수록 또 어떻게 될 여지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있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 주식이 포함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기여도를 다 따졌을 때 10% 정도 내외라고 인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럼 네. 재벌들 많이 보면 네. 많이 했는데 네네. 그때는 대충 몇 대 몇 정도로 비율로 많이 나갔었나요? 그 재벌가는 몇 대 몇 비율이 없어요. 그냥 절대 없어요? 금액이에요. 그냥 절대 금액 딱 떼어주고 마는데 보통 합의로 끝나는 거예요, 다? 합의로 많이도 끝나고 조정으로 굉장히 많이 끝나죠. 그래서 이제 이게 665억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가장 재벌가에서 가장 큰 재산 분할 금액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많은 건 어떤 거냐면 2004년도에 NC소프트의 김택진 회장 그 대표가 이혼할 때 그건 소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전 부인한테 그 주식 NC소프트 주식을 1.76%를 줬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로는 시가가 300억 정도. 그게 랭킹 2위.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작다. 네. 아니, 예전에 보면 뭐 삼성가도 있고 저도 보면 그 금액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건 사실은 뭐 저기 이무진 사장하고 그다음에 이무재 그 고문의 그 이혼 소송에서 그때도 청구 금액 1조 2천억이었는데 실제로 인용된 거는 141억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대략 추산이 나오네요. 그럼 앞으로 사건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충 이 범위 안에서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재벌가 사건에서는 그 재벌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재산 분할에 포함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사실은 그 비공식적으로는 제일 많았던 거는 그 제드래곤하고 그 삼성 회장하고 임세령 대상 전무랑 이혼할 때 그때 사실은 그 아내 쪽에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 분할로 그 당시에 5천억을 청구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일주일 만에 그냥 비밀리 합의로 해가지고 그 합의 내용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비밀이니까. 그쵸. 무조건 이제 그 발설금지 조항이 넣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 이제 행간 소모로는 1,000억 정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비공식 공식 합쳐가지고 가장 많은 금액이 될 거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범이라고 하는데 외국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뭐 조 단위로 빡빡 주던데. 외국은 왜 그렇게 많이 줘요? 외국이라고 하면 미국을 많이 하는데 이제 미국은 보통 이제 주마다 법이 다른데 많은 주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 이후에 형성한 재산은 그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땡이다. 이게 진짜 정말 모를 만한 정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여기서 이혼하는 거랑 여기서 이혼하는 거랑 법이 달라버리면은 금액도 달라지니까. 참 먼 나라 얘기죠,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이혼 소송에서는 500만 원 갖다 싸우고 1,000만 원 갖다 싸우고 양육비 5만 원 갖다 싸우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혼 일반적인 사례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다투는 사례들이 뭐예요? 이혼에 협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협의 이혼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협의 이혼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양육권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제일 큰 건 재산 분할 다툼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 갖다 싸우니까 내가 그 5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하고 만다 이러면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님 싸워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남녀가 생각하는 것도 되게 커요. 그 갭 차이가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갭 차이가 되게 큰 게 현실이기는 하죠. 대표적인 사례 있을까요? 돈 때문에 싸웠던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있다? 우리가 그 이혼을 할 때 이제 그 다투는 원인도 우리의 그 아파트 경제 상황과 부동산의 경제 상황과 아주 동일합니다. 네? 진짜로요.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 폭등
폭등장이었나? 뭐 그랬죠. 어때요? 1월, 2월까지가 딱 좋았었어요. 그렇죠. 그때까지가 이제 상승장이었잖아요. 그 작년 재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상승장, 폭등장이 이어질 때는 그 이혼 소송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 벼락거지들이 많았어요. 서로 싸우는 거죠. 내가 사자고 그랬는데 안 샀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주변 사람들은 다 집 사가지고 10억씩 올랐는데 네. 우리만 배우자가 야 지금 아니야 거품이야 기다려 이랬다가 이제 집을 못 사서 혼자만 이제 전세에 살면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절망감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정말 심각하게 그 갈등으로 번져서 이혼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요즘엔 또 달라지죠. 근데 요즘은 어떨 것 같아요?